2026년에는 승진과 합격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몇 명만이 최종 결과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주 속 단 한 글자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특정 글자가 2026년의 기운과 만났을 때 명예와 직위를 가져오는 강력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 속에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승진과 합격운을 터뜨리는 5가지 사주 글자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사주 속 숨은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띠를 남겨주시면 더욱 큰 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이 2026년에 승진과 합격의 기회를 잡는 구조입니다. 정관이라는 글자는 명리학에서 명예와 직위, 공식적인 인정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십성 중 하나입니다. 십성이라는 건 사주 안에서 내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관은 조직 안에서의 지위나 사회적 평판, 상사의 인정이나 공무원 같은 공식 루트의 성공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2026년에 병화와 오화의 기운과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화는 태양의 기운처럼 환하게 비추고 드러내주는 성질이 있어서 정관이 가진 명예와 인정의 기운을 더욱더 밝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인 분들은 병화가 바로 정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6년 천간에 병화가 뜨면서 직접적으로 승진 추천이나 발탁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금은 본래 단단하고 차가운 성질이라 혼자서는 빛을 내기 어려운데 병화라는 불의 기운이 금을 녹이고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비로소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병화로 표현되는 경금이나 신금 일간분들은 상사나 조직의 평가 시스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목받고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관이 사주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승진이나 합격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관이 년주나 월주에 있으면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승진하는 루트가 열립니다. 반대로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실력 중심으로 파격 발탁되거나 주변의 예상을 깨고 특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도 정관이 있는데 왜 지금까진 별일 없었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주 전체의 균형과 지지의 배치 그리고 대운의 흐름 때문입니다. 정관이 있어도 그 기운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일간과의 조화가 중요하고 지지에서 받쳐주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이 천간에만 떠 있고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 기운이 약해서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오화라는 지지의 기운이 여름의 한가운데처럼 강하게 타오르면서 정관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사주의 인호술 삼합이나 사오미 방합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화의 기운이 극대화되면서 정관이 가진 명예와 인정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엔 잘 안 보이던 실력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하고 면접이나 평가 자리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2026년 대운이 정관을 생해주거나 합을 이루는 구조라면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과 인성이 함께 작용하는 관인상생 구조가 만들어지면 명예와 실력이 동시에 인정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자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정관 기운을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공식적인 루트를 존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관은 규칙과 질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급하게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정석대로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는 상사나 평가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윗사람의 인정이 곧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겸손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가 따라옵니다. 결국 2026년은 사주에 정관이 있는 분들에게
명예와 지위 상승의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주의 식상이 강하고 그 식상이 2026년에 재성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자격증 시험이나 각종 경쟁 선발에서 정말 놀라운 합격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식상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이 두 가지는 내가 가진 실력, 표현력, 창의력, 재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 머리로 공부한 걸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힘, 시험지에 답을 써 내려가는 힘이 바로 이 식상 기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그냥 있기만 하면 그건 아직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씨앗만 있고 싹이 안 튼 것처럼요. 그런데 2026년에는 뭐가 특별하냐면 이 식상이 재성을 만들어내는 식상생재라는 구조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재성은 돈, 성과,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식상이 재성을 낳아준다는 건 내 실력이 그대로 점수로, 합격으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간이 간목이거나 을목인 분들, 그러니까 내 사주의 중심이 나무 기운인 분들이 사주 어딘가의 병화나 정화 같은 불기운의 식상을 갖고 있다면 2026년은 정말 기회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의 오화 기운이 여러분 사주에 있는 병화, 정화와 만나서 사오미 3회라는 강력한 불기운 덩어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3회라는 건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오행 기운을 만드는 걸 말하는데 이게 완성되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기운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죠. 시험 보는 날, 면접 보는 날, 평소보다 훨씬 집중력이 올라가고 말이 술술 나오고 손이 저절로 답안지를 채워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도 식상이 있는데 왜 전에는 시험 떨어졌지? 이렇게요. 그건 식상이 있어도 그 식상이 지지에서 받쳐주지 못하거나 대운이나 세운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실력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막히면 못 가는 것처럼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식상이 월지나 시지에 있는 분들은 특히 필기시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월지는 내가 자라온 환경, 내 기반이고 시지는 내가 펼쳐가는 결과의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식상이 있으면 공부한 게 고스란히 점수로 나오고 암기한 게 시험장에서 술술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지에 식상이 있는 분들은 면접이나 실기에서 압도적입니다. 일지는 나 자신, 내 몸, 내 태도를 의미하니까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실기 시험에서 손이 떨리지 않고 내가 준비한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경쟁자가 많아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 기운을 더 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상은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힘이니까 실제로 손을 많이 쓰고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준비할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 식상 기운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기운을 보완해주는 색깔, 빨강, 주황, 분홍 같은 색을 가까이 하거나 햇빛 잘 드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은 표현과 열정의 기운이니까 이 기운을 자주 접하면 내 안의 식상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2026년은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해입니다. 식상생재 구조가 완성되면 누가 봐도 실력자로 보이고 점수로도 증명되고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주에 천을귀인이나 문창귀인이 있고 2026년 대운과 세운이 그 귀인성을 자극하면 예상하지 못한 합격 소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귀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늘이 내린 도움이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을귀인은 하늘의 고귀한 기운, 문창귀인은 학문과 문서, 시험과 관련된 기운을 담고 있는 특별한 별입니다. 이런 별들이 사주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본인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은 특히 화기운이 강한 해인데 이 화기운이 귀인성과 만나면 그 작용이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지나 월지에 촉토, 미토, 자수, 신금 같은 귀인 지지가 있으면
2026년에 오화와 상생관계를 이루면서 귀인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호감, 채점 과정에서의 예상 밖 점수, 마지막 순간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귀인성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시기가 와야 그 힘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인이 일지에 있는데 다른 지지들이 충이나 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귀인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처럼 대운과 세운이 함께 귀인성을 지지해주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귀인의 기운이 한꺼번에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문창귀인과 학당학관이 함께 있는 분들은 더욱 강력합니다. 학당학관은 학문의 전당, 즉 배움의 깊이와 실력을 상징하는 신살인데 여기에 문창귀인까지 더해지면 고난도 전문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같은 어려운 관문에서 동기들을 제치고 최종 합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타이밍이 2026년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인성을 가진 분들은 2026년에 적극적으로 시험에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진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건 귀인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대운과 세운이 귀인을 깨우는 시기가 오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귀인의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갑자기 면접관이 본인의 답변에 유독 관심을 보인다거나 채점 과정에서 애매한 답안이 점수로 인정받는다거나 추가 합격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상 밖의 행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성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창귀인은 특히 문서운과 관련이 깊어서 서류 전형이나 필기 시험에서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을귀인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구조라서 면접관이나 심사위원이 본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필기와 면접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에는 이런 귀인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도 혼자 하기보다는 스터디 그룹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귀인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모의 면접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시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귀인성은 결국 하늘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이 함께 작용하는 기운입니다. 본인의 실력에 타이밍과 운이 더해지면 2026년은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서 식상으로 제어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2026년에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편관이라는 건 사주 명리학에서 칠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경쟁과 도전,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이 편관이 사주에 있다는 건 원래 경쟁 상황에 강하고 어려운 도전일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발휘되는 특별한 에너지를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편관은 그냥 있기만 해서는 힘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너무 강하면 오히려 본인을 억누르는 압박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기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식상입니다. 식상이라는 건 식신과 상관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내가 가진 실력과 표현력, 그리고 창의성과 행동력을 나타내는 십성이에요. 이 식상이 편관을 제어하는 구조를 식상제살이라고 부릅니다. 식상제살은 사주 구조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를 실력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오르는 최고의 승부수 구조라고 보면 돼요. 편관은 경쟁과 도전의 에너지를 주고 식상은 그 에너지를 실력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경쟁 상황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일간이 임수나 개수인 분들은 2026년에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수와 개수는 물의 기운을 가진 일간인데요. 사주에 무토나 기토 같은 흙의 편관이 있으면 물이 흙을 만나 흐름이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병화라는 불의 식상 기운이 작용하면서 이 흙의 기운을 제어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인 날을 막고 있던 흙을 불이 와서 마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면서 본래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상제살의 작용 원리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은 2026년 승진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 내에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상사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역량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편관이 년지나 월지에 있는 분들은 조직 내 파워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년지와 월지는 사주에서 내 뿌리와 환경을 의미하는 자리거든요. 그곳에 편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원래 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에는 그 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편관이 시지에 있는 분들은 경쟁 입찰이나 프로젝트 선정에서 선택받는 운이 옵니다. 시지는 결과와 미래를 상징하는 자리라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일들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투자 유치나 사업 제안, 공모 사업 같은 곳에서 여러 후보 중 최종적으로 당신이 선택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기운을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2026년에는 경쟁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편관은 원래 회피하면 더 강하게 압박해오는 기운이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 식상의 실력 발휘 기운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식상제살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구조라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줄 때 더 강력하게 작용하거든요. 포트폴리오든 실적 자료든 내가 해낸 일들을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또 하나 2026년에는 당신을 견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편관 기운이 강해지면서 주변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묵묵히 실력으로 답하는 태도가 결국엔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5번째는 바로 사주의 대운이 2026년에 관운이나 인수운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맞는 것입니다.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눠서 흐르는 큰 물줄기 같은 거예요.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운의 천간에 정관이나 편관이 오게 되면 이건 하늘에서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관은 공식적인 인정과 승진, 편관은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운의 지지에 인성이 함께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말하는데 이건 학문, 지혜, 실력, 자격을 뜻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관운과 인수운이 함께 오면 명예를 받을 자격과 실력이 동시에 인정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명리학에서는 관인상생이라고 부릅니다. 관과인이 서로 도와주며 상승하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대운이 바뀌었는데 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걸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사실 대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운에서 정관이 왔는데 사주 안에 재성이 약하거나 식상이 너무 강하면 관의 기운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어요. 재성은 관을 생해주는 기운이고 식상이 너무 강하면 관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운만 보는 게 아니라 새운인 2026년이 대운과 어떻게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5화의 기운이 대운과 삼합이나 육합을 이루면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기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특히 대운의 지지가 인목이나 술토라면 2026년 5화와 만나 인호술 삼합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화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 화는 밝음, 인정, 열정, 명예를 상징하는 오행이에요. 그러니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조직 내에서 최고 권력자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상사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발탁이나 특별 대우, 심지어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승진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주의 기운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대운이 관운으로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요.
신뢰감이 생기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중요한 자리에 앉혀도 되겠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운이 함께 오면 실력까지 검증되니 합격과 승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필요한 지식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고 면접에서도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술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을 더 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6년 이전부터 실력을 쌓아두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이 좋아도 내 안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업무 성과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2026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관운이 오면 윗사람의 추천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고 예의 바르게 관계를 맺어두면 그 신뢰가 2026년에 추천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보완하자면 화의 기운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계열의 소품을 가까이 두거나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화는 표현과 소통의 기운이기도 하니 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회의 자리나 면접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두세요. 그 표현력이 2026년에 당신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대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2026년 5화와 만나 승진과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건 정말 축복받은 타이밍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빛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